네, 지난 4주간 노동자 통일학교 이 학교에 교육을 받는다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4강이 다가왔습니다. 마스크 좀 벗어도 되겠죠? 네, 화면이 있습니다. 노동자 조선학교 아이들을 만나다 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과 한 시간을 함께할 울산 결의하나 강제징용 사업 단장으로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은 교육이라기보다 제가 일본 땅에 있는 제일동포들과 조선학교 아이들을 만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나면은 참 아름다운 만남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만남을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름다운 만남. 저는 요즘 현실에 맞는 우리 민족의 분단된 민족이 통일되는 그 길에 함께 만나는 이런 모습들이 가장 아름다운 역사적인 만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남북 정상들이 통일을 위해서 우리 민족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만남을 아름다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통일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정상들의 만난 이후 어떤 만남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난 2014년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렸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여자 축구 결승전이 있는 이 사진입니다. 이 장소에 저도 있었습니다. 인천까지 울산 선수님 인천까지 갔습니다. 이 결승전에는 남과 북이 결승전을 했을까요? 북한 여자 선수들과 일본 여자 선수들 간의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이 현장에서는 한 목소리가 났습니다. 우리 선수 이겨라. 우리 민족 아이들이 이겨라는 그런 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민족을 응원하는 응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남북 정상이 만나서 4.27 판문점 선언을 한 해에 우리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판문점 선언 이행, 그리고 노동자는 앞장서서 통일을 이룩하자, 통일을 만들자, 통일된 세상을 만들자라고 해서 남북 노동자들이 만나서 통일의 노동자 축구대회를 했습니다. 이때 또한 저도 이 자리에 있었는데 정말 감동의 눈물을 흘릴 정도로 우리 민족 노동자들을 함께 응원했습니다. 이처럼 저는 통일의 길은 동포들의 만남, 그리고 민족 간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바로 통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남이라는 이야기를 한 이유가 오늘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노동자, 우리 조선학교 아이들을 만나다, 우리 제일동포들을 만나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만남이라는 우리 남북 정상들의 만남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전문 강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경험을 삼아서 여러분들께 제일동포들과 조선학교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아까 지나간 사진 중에 하나와 좀 유계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울산 결의하나가 조선학교를 방문했을 때 조선학교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사진입니다. 남북 정상 4.27 판문점 선언 남북 정상의 사진과 그림이 모양이 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사진 한 장으로 저는 우리 동포들과의 역사적인 만남을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아이들, 이 한 반에 아이들이 9명 있었습니다. 뒤에, 칠판 뒤에 글자 보이십니까? 통일의 바람을 타고 9명으로 역사의 새 출발을 만들자라는 조선학교에 있는 글씨가 있습니다. 제가 2016년도 민주노총과
교회 하나가 일제강제징용 사업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 사업을 펼쳐야 되겠다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저도 함께 일본에 있는 작은 섬 하시마섬 구남도라는 작은 섬의 역사기행을 가면서 제일 동포들과 교류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 첫 경험이었죠. 이 동포들과 함께 강제징용 문제를 함께 해결해보자. 그리고 현장에 강제징용의 현장을 답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강제징용의 우리 민족의 역사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동포들도 만났죠. 그리고 동포들과 교류를 하면서 일단 동포들과 교류를 처음 본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소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조를 나눠서 동포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처음 동포들에게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노동조합 운동을 하고 있는 노조 간부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어깨에 힘을 주고 노동조합을 이끌고 있는 노동조합 간부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럴 때 제가 이 이야기 했을 때 우리 동포분들은 정말 고생이 많다. 일본, 한국에서 그 자본주의, 자본과 매일같이 그래 투쟁하는 뉴스를 보고 있다. 얼마나 고생이 많노.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얼굴이 붉어지면서 주눅이 들었습니다. 이 동포들이 우리를 맞이하는 것과 우리가 이 제일 동포들을 맞이하는 이 마음 자체가 달랐다는 그 큰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포분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4년 동안, 이때가 제가 19년도에 갔기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노. 그 무능한 대통령 밑에서 얼마나 국민에서 한스럽게 살았겠노. 정말 안타까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제일동포들과 어떻게 보면 제일동포들이 어렵게 산다, 힘들게 산다, 우리가 도와주려고 가는 상황에서 동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촛불로 문화 정부를 무너뜨린 그런 모습에 이 동포 입장으로, 우리 민족 입장으로 정말 자랑스럽다라는 이야기까지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정부가 나타나서 이렇게 우리 민족끼리 이렇게 만날 수 있지 않느냐. 좋은 세상이 올 것 같다, 오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먼 길 온다고 고생했다. 고생해서 오늘 저녁은 우리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다. 이런 이야기도 농담삼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동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조선학교 제일동포분들을 어떻게 우리의 노동자들이 도와줄 수 있느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노동자로서 도와주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동포분들은 이렇게 찾아와 주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 정말 경제적으로는 솔직히 어렵다. 하지만 경제적인 도움보다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함께 우리의 삶을 알아주는 우리 동포가 있다는 것 해도 정말 큰 힘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반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자본에 물들어서 돈이면 다 해결된다. 제일동포들에게, 조선학교 아이들에게 돈으로 지원을 하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정말 제 무지함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흥이 빠지면 이야기할 수 없죠. 민족은. 그래서 우리 동포들과 연대의 밤도 보냈습니다. 물론 술도 곁들이면서 축배도 들으면서 우리 민족의 만남은 이제 그리고 우리 민족의 미래를 축복하는 그런 자리도 그리고 결의하는 자리도 만들었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여러분 몇 분 계시죠? 저기 우리 최진희 동지도 계시고 여러분들 계시고 이날 감동 잊지 못합니다.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도 저는 이 동포들과의 교류 사업으로 인해서 저는 이 자리에 섰다 자부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포분들을 우리가 초청을 했습니다. 언제 초청을 했을까요?
네. 2019년도에 우리가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울산 대공원 동문회 건립을 했죠. 다들 아시죠? 바로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그 자리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건립을 할 때 우리 제일동포분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잘 안 보이네, 그죠? 맨 오른쪽에 계시는 한복 입은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십니다. 어르신. 제가 제일동포 그리고 조선학교 이야기를 하면 이 어르신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일동포 2세입니다. 어르신은 배동록 선생님은 저희들에게 나는 해방둥이다. 연세가 지금 올해 그러면 76, 7 되겠죠. 어르신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죽을 때까지 해방되는 기록, 우리 통일이 되는 모습은 못 봐도 당신들을 보니 희망이 있다. 그래서 내 죽는 날까지는 내 역할 여러분들께 다 주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모든 걸 역량을 열정을 다 너희들에게 다 주겠다라는 그런 말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일본 학교 그리고 조선학교는 물론 일본 학교를 다니면서 수십 년 동안 조선학교 아이를 이 선생님의 교육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이 선생님을 평화의 할아버지, 평화의 선생님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사진은 일본 학교에 있는 일본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한복을 입혀주면서 손을 잡고 우리 싸우지 말고 남과 북, 물론 일본과 한국과 북한도 모든 아이들이 손잡고 평화롭게 평화를 만드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자라고 평화의 교육을 하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벌써 20년 가까이 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제일동포들과 교류 사업을 하는데 이분은 제가 빠뜨릴 수 없어서 꼭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일본에서 살아가는 우리 조선인들, 우리 제일동포들, 조선인들의 삶들 이제부터 간단하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영상에 보셨죠? 오른 마이크 들고 이야기하시는 이댐이라는 제일동포 우리 교류 사업을 요즘도 카톡도 하고 텔레그램도 같이 하는 우리 제일동포 청년입니다. 얼마 전에 애도 낳았죠. 자, 영화 포스터입니다. 2017년도에 개봉된 영화인데 군함도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많이 계시네요. 이 영화의 배경이 우리 제일동포 일제강제징용 때 일본 땅으로 강제로 끌려간 우리 조선인들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일제강제징용 일본으로 끌려간 우리 조선인들의 후손들을 오늘 이야기하는 바로 제일동포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일본 일제 식민지로부터 우리 해방을 했습니다. 그죠? 해방했지 않습니까? 해방을 국내에서는 해방을 막히할 때 일본으로 끌려간 우리 조선인들은 우리 제일동포 1세들이죠. 그분들은 돌아올 길이 없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바다를 건너와야 되는데 일본 정부 미군정은 우리 조선인들에게 배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행이라도 배를 하나 구하면 배를 타고 가려면 제한을 걸었습니다. 내가 식구들이 다 있어도 짐을 110kg 이상은 못 가져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10만 원 이상, 지금 돈으로 10만 원 이상을 못 들고 가게 만들었습니다. 미군정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경제가 무너질까 봐 미군정이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도 혹시 배를 구해서도 폭풍우를 만나고 그리고 일본에서 미군정이 우리 조선으로 갔던 우리 조선인들을 쉽게 고향으로 보내줬겠습니다. 이 우키시마호라는 이 배는 일본 정부가 미군정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미군정이 우리 조선인들에게 처음으로 내어준 기국선 1호입니다. 일본 군함 수송선입니다. 일본 해군의 수송선.
입에는 출항한 지 이틀 만에 의문의 폭침을 당합니다. 뭐 하나 생각나는 일이 없습니까? 저는 세월호 생각납니다. 10,000명이 넘는 우리 조선인들을 태운 이 배가 의문의 폭침을 당해서 7,000명의 우리 조선인들이 고향도 못하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일본 땅으로 간 우리 조선인들 쉽게 고향으로 가겠다, 배를 타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라도 배 못 탑니다. 무서워서 배 못 탑니다. 우리 세월호 터졌을 때 한동안 배 못 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냥 기다렸습니다. 하염없이 아무 생각 없이 기다렸겠습니까? 그렇지만 않았습니다. 뭘 했겠습니까? 기약 없는 기다림. 우리 조선인들은, 일본 땅에 있는 조선인들은 모이자 했습니다. 우리 조선인들끼리 모이자. 돈 있는 자는 돈을, 그리고 힘 있는 자는 힘을, 그리고 지식 있는 자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이 지식을 모아서 뭘 했겠습니까? 뭘 했을까요? 잘 아시네요. 빼앗겼던 일제 식민지 때 우리 민족에 빼앗겼던 민족의 글과 말을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돌려주기 위한 그런 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국어 강습소, 우리 국어를 가르치겠다는 생각으로 했지만 이후에는 학교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국어 강습소 안 되겠다.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지만 못 돌아가니까 이 아이들에게 좀 더 우리 민족의 뭐를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민족의 문화, 민족의 역사, 그리고 우리 민족의 넋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 일명 조선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해방 당시에 조선학교가 1년 만에 300개, 일본 전역에 300개에서 500개 정도의 조선학교를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의 지원을 받았겠습니까? 동포들의, 우리 조선 사람들의 힘으로 스스로 이 학교를 벌써 역사가 7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 역사를 만든 조선학교를 우리 동포의 힘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70여 년 동안 우리 조선학교, 우리 동포들의 생활은 순탄했겠습니까? 일본 땅에서, 그것도 일본 땅에서 탄압과 민족적 탄압과 차별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동포들은 거기에 맞서서 저항과 투쟁을 합니다. 이 무슨 그림일까요? 무슨 사진일까요? 학생들 같죠, 학생들. 학생들이 학교 교문에서 학교를 지키려고 팔짱을 끼고 학교를 지키려고 생각했습니다. 왜? 학생들이 왜 학교를 지키지? 글쎄요. 왜일까요? 저 옆에 있잖아요. 탄압 때문에, 일본의 탄압 때문에 학교를 지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해방 당시 1948년도에 조선학교를 폐쇄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우리 조선학교 아이들을 학교에서 이렇게 내모읍니다. 일본 경찰들 강제로. 그리고 학교를 폐쇄시킵니다. 그 투쟁 속에서 우리 동포들은 투쟁을 했습니다.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 투쟁 속에서 일본 경찰이 쏜 총에 우리 동포 어린 김태일이라는 16살 먹은 소년이 사망하게 됩니다. 우리 동포들 더 분노하겠죠. 더 투쟁에 우리 동포들은 모입니다. 연간 100만 명이 넘는 우리 동포들이 투쟁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 투쟁이 있어서 일본 정부로부터 우리 학교를 지켜냅니다. 조선학교의 자주적인 교육을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탄압과 차별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았죠. 현재 진행형입니다. 근데 조선학교 제일동포들에 대한 탄압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반일 교육을 한다. 반자본주의 교육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 민족 교육을 한다는 이유로 탄압을 합니다. 일본 정부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동포들은 우리 민족입니다. 당연히 우리 민족 교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민족 교육을 한다고 일본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조선학교 운영 참 쉽지 않았죠. 스스로 동포들의 힘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조선학교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지만 남북 우리 조국에게 우리 DL 동포들에게 조국 아닙니까? 두 조국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학교 운영하기 너무 힘드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민족 교육을 해야 되니 제발 지원을 좀 해다오라고 각 정부에 요청을 합니다. 우리 정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해방 당시 이승만 정부 제일 동포 일본에 끌려간 우리 동포들에게 관심이나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우리 정부는 조선학교 그리고 제일 동포들에게 단 10원도 단 한 번도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북에 있는 정부는 1957년도 처음으로 1억엔 당시 1억엔 지금 얼마입니까 1억엔이요? 10억이 넘는 돈을 조선학교 아이들에게 장학금 그리고 교육 원조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북정부는 매년 2, 3회 많게는 4, 5회 정도 계속 60년이 넘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조선학교 교육을 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동포 조선학교라는 북한 사람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동포들과 교류를 하면서 내가 정말 무지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동포들 그리고 조선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민족교육 북한의 그 영향을 받았겠죠. 북한 정부의 그런 영향을 왜? 내가 힘들 때 도와준 바로 나의 조국의 교육을 해야죠. 저라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판인데 누가 나한테 김밥이라도 한 줄 사주는 사람한테 저 갑니다.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공식 체육대회는 나갈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 저고리를 입은 학생들을 향한 습격 사건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이제 학교 밖에서는 저고리를 입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툭하면 우리 집단들이 학교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크게 걱정하세요. 아베 정부는 일본 고등학교 중에 우리 학교만 유일하게 보류무사원 대상에서 제외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본 정부와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거울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도 않는 일본 땅에서 그 역사의 증인인 우리의 존재, 그리고 우리 학교가 일본 입장에서는 눈에 다시겠죠. 사회적 표면에서부터 제도적 차별까지 일본 사회에서 우리 학교, 우리 동포들 해방 7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투쟁 중이에요. 그렇게 지켜온 학교가 지금은 60대로 나갔어요. 조금은 어색하게 들릴지라도 우리가 쓰는 말도 우리말,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사람 일본 사회에서 우리 이름을 쓰고 우리 말과 글, 쌀을 배우며 살아간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우리 고향 사람들은 아십니까? 해방이 됐으니 곧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조국이 분명하다든지 질습니다. 두 개의 고향, 두 개의 조국, 그리고 태어난 사람 곳의 차별. 우리가 우리 민족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어떤 마음인지 내 고향 사람들은 아십니까? 우리 학교를 기억하고 함께 지켜간다는 것, 그건 아마도 일본과 우리나라의 되풀이 조선 왕별 역사, 그리고 명과 국의 아편한 수까지 해결해 나가겠다는 마음이 아닐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쓴걸도 지켜오신 우리 학교, 우리가 비록 일본 땅에 살지만 떳떳한 우리 민족으로서 살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우리 학교에 갑니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어떤 기분이 드는가요? 그냥 뭐 그렇습니까? 가슴이 찡하십니까? 가슴이 찡하시면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영상에 잘 보셨는지. 영상을 보면 우리 제가 답을 조선학교 아이들이 제일 동포들이 조선학교를 뭐라고 부르던가요? 이렇게 손 들고 해야죠. 손 들고 해야 선물도 있지 않습니까? 손 들어주십시오, 손. 네. 와, 진짜. 자, 제가 뭐죠? 통일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교장 선생님. 그래서 작년 통일학교 상징하는 배지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 영상 중에 가장 많은 말이 나왔습니다. 단어가 나왔습니다. 뭐겠습니까? 가장 많은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손 들고 제가 답하고 제가 선물할까요? 공이요? 네, 맞습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받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조선학교, 우리 학교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치마저고리를 입는다, 안 입는다, 손으로. 지금도 치마저고리를 입고 다닌다. 네, 맞습니다. 일본 극우단체들의 만행으로 테러로 인해서 아이들은 등하교 때 치마저고리를 이제는 못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학교 가면 꼭 입고 있는 치마저고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제가 외우지 못해서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학교 아이들의 소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소원. 우리 아이들의 마지막 장면에 놀이터에서 하나 소원을 적혀있는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억 안 나시나요? 통일된 우리 조국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쉬운 문제를 이렇게 통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백두와 한라가 만나는 통일된 조국을 꿈꾼다. 그게 소원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선물 없습니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제일동포. 지금 현재 일본 땅에 살고 있는 제일동포. 우리 강제징용의 후손들이 제일동포.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6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60만 명의 민족을 이야기하는 60만 분의 트라이라는 그런 영화도 있었죠. 60만 분의 트라이라는. 지금은 일본 정부의 탄압과 차별로 인해서 일본으로 귀화하고 이렇게 해서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40만 명 정도 제일동포분들이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동포분들의 국적. 제가 아까 이 사실을 알기 전에 어디라고 했습니까? 북한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제가 무지하고 들통났습니다. 조선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까 영상에도 나왔습니다. 해방되기 전에 우리 조국을 조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과 북한은 아직 수교를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도 보면 대부분 국가를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수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 국적이라는 국적을 가지고 일본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 국적을 선택하지 않고 해방 전에 국적을 선택한 우리 제일동포분들이 한 4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나머지 어떤 국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본 국적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동포들과 교류하기 전에. 그리고 동포들의 고향 어딜까요? 고향 대부분이 거의 한 90%가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가 고향입니다. 그래도 높죠. 그 70% 정도가 우리 남한 국적, 그리고 고향은 거의 90%가 거의 대부분이 우리 경상도나 전라도, 남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뭘로 보십니까? 신분증? 여권? 우리 동포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동포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연금. 어떻게 아시고? 역시 외국인 제대로 보셨네요. 외국인 등록증입니다. 외국인 등록증입니다.
제일동포 일본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오고 있지만 국적을 어떻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취급을 받습니다. 제대로 된 취급은 아니지만 우리 제일동포들은 이 외국인 등록증을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됩니다. 울산에서 경주 갈 때 이 소지증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울산에서 부산을 갈 때 신고를 하고 가야 됩니다. 무슨 일로 부산을 갑니다. 신기하죠? 믿어지십니까? 저도 안 믿어집니다. 솔직히. 동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제일동포 일본 땅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이 동포들은 일본 국민들과 똑같이 세금을 냅니다.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없습니까?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직업에 아까 영상에 있었죠. 직업의 선택도 없습니다. 선택도 제한됩니다. 제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할 때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혹시나 해외나 해외로 나갔을 때는 출입국 밖에 나갔다가 해외를 나갔다가 다시 일본으로 들어갈 때는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우리는 해외 여행 갔다가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습니까? 그런 신고는 안 받습니까? 신고해야지. 그만큼 우리 제일동포들은 일본 땅에서 살고 있지만 세금 내고 이런 의무는 있지만 권리는 차별받는다. 네, 조선학교 한번 보실까요? 제가 조선학교를 방문했을 때 고등학교 2학년 교실을 방문했었죠. 참관 수업을 한번 갔었는데 그 교실에 있던 북글씨체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말, 우리의 너 사랑하고 자랑하자. 그리고 빛내자는 조선학교에 있는 이런 글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걸 사랑하는구나, 우리 조선학교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시간표입니다. 월본 고등학교, 화본 고등학교 2학년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맞죠? 맞지 않습니까? 국어,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수업 우리 아이들 받지 않습니까? 이런 시간표대로 조선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2학년 똑같은 우리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6334 맞죠? 우리 제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조선학교 똑같이 그런 제도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민족의 배부터 조선학교. 제가 방문한 북국가 조선학원입니다. 학원이라고 이렇게 대문이 아니지. 교문, 졸업한 지 오래돼가지고. 교문에, 이 교문에 있는 또 문구 하나 생각이 나서 이 사진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간에 글귀가 제 마음에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향기 거룩한 아름다운 꽃처럼 활짝 피어나 조국 통일과 동포사회에서 그리고 조일 친선의 훌륭한 일꾼이 되어라. 조선학교 교문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조선학교는 무엇을 통일, 민족 통일, 그리고 평화를 교육하는 학교입니다. 조선학교 방문 참 운 좋게 갔습니다. 여기로 4.27 판문점에서는 이후에 제가 조선학교를 방문했고 또 당연히 조선학교 참관 수업까지 제가 하게 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 잠깐 수업을 들었어요. 저 오른쪽에 저 머리 조그만하게 보이는 게 저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그래도 우리 아이들도 보면 참가 수업, 부모들 참가 수업 가지 않습니까? 난리 나죠. 참가 수업 가면 엄마 왜 안 나와? 아버지 왜 안 나와? 이러면서 참가 수업 왜 안 나고 쪽팔리게 말이야. 그랬던 그런 우리 아이들인데, 하지만 우리도 양해를 구했습니다. 아이들이 학생들에게 미안하다, 수업에 방해돼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다 같이 미안할 거 없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 보고 감사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편하게 있다가 가십시오. 하다못해 자기들이 수업하는 노트까지 저희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런 수업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라. 책도 한번 읽어보시라. 책가방까지 열어주면서 우리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참가 수업 중에 쉬는 시간에 아이들과 대화 중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조선학교 자랑 거리가 있나? 라고 한번 물어봤어요. 제일 자랑스러운 게 뭐가 있나? 라고 했을 때 고등학교 2학년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 학교는 하나는 전체는 하나를 위해가 실현되고 있는 학교니까 우리는 한국처럼 아이들처럼 한국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경쟁하고 밤늦게 학원 다니고 그런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단체가 하나가 되고 단체가 상승하고 실행이 되는 그런 학교다. 그래서 나는 우리 학교가 정말 자랑스럽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과는 좀 많이 생각이 다르죠. 그리고 국민학교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 잘 안 보여서 참 아쉽습니다. 저는 잘 안 보여요.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도 들어갔었습니다. 첫 번째 뒤쪽에 있는 보십시오. 우리 들어가니까 어른들이 들으니까 신기해서 울산에서 왔다라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왔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천진난만한 얼굴로 우리를 환영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옆자리에 앉아도 같이 손을 잡고 안기고, 그냥 우리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2학년짜리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잘 따릅니까? 그런 마음 느꼈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 애기들을 보고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고 대화를 가르쳐가는 우리 조선학교 아이들, 우리 민족의 아이들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소중한 손녀, 손자입니다. 할아버지를 따르고 할아버지의 포주문에 있는 사탕을 좋아하는 우리 천진난만한 우리 민족의 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9년도 겨울에 조선학교 공교무상화 원정투쟁을 우리 울산 결의안에서 갔었습니다. 이동을 할 때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도중에 정말 우연찮게 조선학교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의 얼굴을 알고 있었죠. 저는 이 아이들이 타고 있는지 몰랐는데 우리 같이 갔던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 가방에 한반도 배지가 있다. 한반도 배지, 우리 울산 결의하나 배지, 한반도 배지가 있다. 우리 조선학교 아이들 아니야? 라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울산 결의안에서 왔다라는 이 한마디에 아이들은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 동포가 왔다. 조선학교 원정 재판을 오는 우리 동포들과 같이 아까처럼 지하철에서 자랑스럽게 우리는 하나 그러면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같이 가셨던 분 계시죠? 정진이 동지도 있고 이제 박병동 동지도 있고 이날이 정말 섭섭하네요. 그리고 한반빛이 바로 이렇게 올라 있죠. 연예인 버튼 같은
빨간만 하는 거 있잖아. 빨간색만 하는 노래를 하는 가수 이름이죠. 레드벨벳의 멤버라고 합니다. 열렬한 팬이라고 해요, 학생이. 자, 그리고 BTS. 제가 이 학교 갔을 때는 BTS를 몰랐습니다. 방탄소년단 몰랐습니다. 솔직히 2년 전까지는 몰랐는데 우리 조선학교 아이들은 BTS 팬이라고. 우리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아주 그냥 순수한 조선학교 아이들은 순수한 우리 아이들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걸 이야기했다. 그리고 제가 아재 개그가 아주 잘합니다. 제 취미가 아재 개그입니다. 제 아재 개그가 통하는 우리 조선학교 아이들이에요. 아재 개그 한마디에 웃어주는 웃기 싫어도 웃어주는 우리 조선학교 아이들. 네, 정말 착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수학여행을 갑니다. 우리도 갔죠. 조선학교 아이들은 조국으로 수학여행을 갑니다. 조국에 초청 무료로 갑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고 싶다는 생각, 그런 생각도 저는 반대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 아이들이 우리 성문이나 울산으로 수학여행을 못 올까? 오지 못할까? 우리 정부의 무관심은 참 한탄스럽습니다. 제 아이들을 우리 좋은 대한민국 여행지가 참 많은데 거기서 아이들도 데려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선학교 아이들, 우리 학교 아이들이라고 부르죠. 이제부터 우리 학교 아이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 학교 아이들은 이 영화 포스트는 일본 땅에서 조선 아이들은 용감한 종교가 시작된다는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학교를 가는데 용기가 있어야 된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를 거부하는 용기가 있죠. 학교를 안 갈 용기가 있죠. 근데 우리 학교 아이들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왜 그럴까요? 일본 보부단체들이 우리 조선학교에 대한 테러,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학교를 지키고. 옛날 이야기 아닙니다. 70년 전, 80년 전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이 현실에 조선학교 아이들 지금도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됩니다.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학교를 가야 됩니다. 민족적 사랑 지금도 엄청나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조선학교 제일 좋고 우리 학교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 코로나 시작되었을 때 작년 봄부터 코로나가 시작됐죠. 일본 정부에서 유치원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무료로 배포를 할 때 우리 조선학교만 배제를 했습니다. 차별을 했죠.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고교무사가 일본 정부 우리도 보면 고교무사가 많이 하고 있죠. 고등학교 무사가 하고 있죠. 일본도 2010년도부터 모든 아이의 교육의 평등, 균등을 주기 위해서 고교무사가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아베 정부가 조선학교를 배제를 시킵니다. 이 지원금이 나쁜 데 쓴다. 나쁜 데가 되겠습니까? 북으로 간다. 핵무기를 만드는 데 쓸 수 있다. 그런 근거 없는 이유로 조선학교를 고교무사에서 배제를 합니다. 우리 동포들과 우리 학교 아이들 어떻게 했겠습니까? 싸웠습니다. 지금 10년 가까이 싸우고 있습니다. 재판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1심에서 2017년도에 단 한 번 승소하고 지금 2심을 하고 있는데 모두 패승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학교 아이들을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동포들은 포기하지 않고 투쟁하고 있다고 아까 영상에도 나왔죠. 그리고 일본 정부가 모든 학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올해는 조선학교에게는 삭감을 해버립니다. 75%, 25%만 모아라. 요거 가지고 학교 운영해라. 이러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화나지 않습니까? 화 별로 안 나시는 것 같은 분도 계시네요. 네. 이런 차별, 민족적 차별, 언제 끝나야겠습니까? 언제 끝날까요? 작은 영상 하나, 짧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스포츠 업체 나이키의 광고가 논란을 일구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10대 선수들이 민족과 인종차별에 나선다는 내용인데 이걸 두고 일본의 민낯을 지적했다는 공감의 목소리와 일본을 비하한 거라는 비난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도쿄 우선대 토론.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가 지난 주말부터 일본 TV와 인터넷에 공개한 2분짜리 광고 영상입니다. 민족이 달라서, 피부색이 달라서, 혹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10대 여성 축구 선수 3명이 등장합니다. 이 가운데 치마 저고리를 입고 등장하는 학생은 실제로 일본에 거주하는 제1 조선인입니다. 결국 스포츠를 통해 자신감을 갖고 차별에 당당하게 맞선다는 내용인데 나이키 측은 실제 체험담에 기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광고 영상은 공개 나흘 만에 유튜브에서 900만 회, 트위터에서는 1400만 회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화제가 됐습니다. 교육 현장의 뿌리 깊은 차별을 생생하게 묘사했다는 목소리가 많지만 일부 일본인들은 일본을 차별이 일상화된 곳으로 비하했다며 항의 또는 불매운동을 벌이자는 격한 반응도 내놨습니다. 現実にある起きていることなので、それをちゃんと現実としてまずは受け止めなきゃいけない。現実を否定するっていうことはできない。 일본은 최근에야 일부 지자체에서 인종이나 국적에 대한 공개적 차별 발언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광고가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아직 갈 길이 먼 일본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일본 땅에서 우리 제일 동포로 살아가는 우리 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차별받고 있습니다. 차별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지금까지 우리 학교 아이들이, 우리 민족의 아이들이 차별받겠습니까? 답이 나오는 뜻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민족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단된 민족은 차별을 받습니다. 남과 북이 제대로 관계가 좋습니까? 차별받을 수밖에 없죠. 무시할 수밖에 없죠.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가 식민지 시절을 36년 동안 살았지 않습니까? 자성대대로 우리 민족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차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북정부는 꾸준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가 벌어졌을 때 우리 학교 아이들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북정부는 조선학교 우리 제일 동포들에게 2억에 20억이 넘는 돈을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 얼마나 보냈을까요? 정신을 단 한 푼도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위험을 하죠, 우리 동포들. 저는 안타깝습니다. 변화시켜야죠. 그래서 정부가 하지 않으면 우리 민간단체, 우리 노동자들이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많은 민간단체, 우리 사회단체들이 지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제일동포, 그래서 우리 학교 아이들에게 지원을 많이 보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연대의 힘을 우리 학교 아이들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고교부서나 재판 투쟁에 원정 투쟁을 갔습니다. 한 3차례 갔었죠. 같이 가서 이렇게 울산시민이 아니고 일본 국민들에게 이런 부당함을 알리는 시위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아이들과 함께 재판장 앞에서 이렇게 거리 행진도 하고 힘을 모아줬죠. 그 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우리는 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동포 분들과 아이들과 함께 결의도 다졌습니다. 우리 약해지지 말고 함께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싸워나가자. 같이 힘을 모자. 우리는 울산 가서 많이 알리겠다. 우리 울산 사람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이 동포들, 우리 학교 아이들의 현실에 대해서 알리겠다. 또 오겠다. 라고 했는데 이놈의 코로나가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 결의안에서는 결의안 회원들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인증샷을 조선학교 아이들에게 응원하는 메시지를 인증샷을 찍자. 그래서 현수막을 지원 현수막입니다. 현수막. 거대한 현수막을 몇 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해서 우편으로 재판 투쟁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는 마음으로 보내기도 했죠. 그리고 가끔 이렇게 짧은 영상을 만들어서 조생각고 쏘면서 이래서 조선학교 정을 한대! 라는 이런 짧은 영상도 만들어서 동포들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울산 결의하나 한 달에 한 번씩 수요행동을 하죠. 일본 위안부 문제 해결 그리고 일제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울산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그런 수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행동을 할 때 우리는 또 조선학교 차별을 받고 있는 데 대해서 알리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결의하나를 홍보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동포들과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울산에서 대한민국에서 그 역할을 하겠다. 이 힘이 모아지면 우리는 조선학교 차별도 물론 우리 동포들의 차별도 탄압도 이길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각오를 다지게 되었죠. 끝으로 끝나지 않은 식민지 역사, 우리 동포들이 겪고 있는 식민지 역사, 그리고 끝내야 할 우리 분단의 역사, 누가? 그렇습니다. 우리 노동자 힘으로, 우리 노동자의 손으로 청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족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통일학교 학생들과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약속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